오늘은 6강 미혼모 후처로 연애나 결혼하는 사주팔자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후처나 미혼모로 연애나 결혼하는 사주팔자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후처라는 개념은 결혼을 위해서 처음 만난 남자나 남편이 이미 결혼한 경험이 있고 이혼한 상태거나 혹은 현재도 결혼생활 하는 유부남과 연애 결혼하는 사주팔자를 뜻합니다. 물론 이런 사주팔자 구조도 다양합니다만, 그 중에서 전형적인 유형의 사주 예문을 살펴봅시다. 인터넷에 사주팔자가 다양해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 작년 무술년 상황을 보면 을신무 세계의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는 것은 분명합니다. 1983년 그 XX 부인 시리즈 여주인공으로 유명하죠. 정식 결혼도 못하고 유부남에 속아서 미혼모가 되었다고 하며, 최근에는 정치인과의 연문설로 곤욕을 치릅니다. 1986년 병인년에 대마초 흡연과 마약 중독으로 감방에 갑니다. 보통 여자의 남자나 남편을 살피는 습관이 관성을 찾는 것인데, 물론 그리고는 그 통변하기를 미토 속에 편관이 안장되어서 비정상적인 남편을 만난다고 해버리죠. 그런데 사주 구조가 약간 다르지만 안장되었어도 전혀 문제없는 구조를 만나면 또 다른 설명을 해버립니다. 즉, 기준점이 없는 것이죠. 십신을 위주로 살필 것이 아니라 사주 전체 구조를 살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 먼저 사주 구조를 살펴보죠. 전형적인 도플갱어 구조입니다. 무슨 말이냐? 신축년과 신축일로 정확하게 동일한 간지가 두 개입니다. 이런 구조가 전형적인 미혼모나 유부남과 인연이 강한 팔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생긴 부인이 두 명이라면 남편은 헷갈리겠죠? 이 부인과 저 부인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일간 입장에서는 반드시 연주가 먼저이고 일주가 나중이니까 연주에는 신축과 먼저 관계를 맺은 후 남자나 남편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유부남과 인연이 되고 결과적으로 결혼도 하지 못한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유부남과 연문을 뿌립니다. 정해진 운명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후처로 결혼하는 사주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여인의 삶에서 발현된 독특한 문제는 1986년 대마초 흡연과 마약 중독 부분을 조금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1986년이면 26세나 7세쯤이죠. 그럼 사주팔자 원국의 을미월주이고 대운으로는 무술대운인데, 또 병인년 전에 해가 갑자 을축을 지났어요. 사주 구조를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을미월주를 지날 때 이 여인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을신충으로 삶과 죽음이 섞여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 이르면 일반인들은 공황장애를 겪거나 또 정신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하나 죽어야 하나 헷갈리기 때문이죠. 이때 다양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장 전형적인 물상이 질병에 시달려서 계속 병원 신세를 지거나, 또는 정신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신을 받아서 무속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사주처럼 대마초 마약에 빠져서 현실을 잊으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달라 보이는 모든 물상들이 사실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21세 무술대운이 옵니다. 사주팔자 시주에 무술이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고민하지 마세요. 궁의를 이해하면 됩니다.
무술이 시주에 있으니 시주 관련 궁의를 이해하면 의미를 추론할 수 있죠. 연주와 월주의 국가사회, 직업 문제가 아니고 사적인 문제가 생기는 운입니다. 또 무술과 무술이 만나니 동일한 모양이라 사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신금에게 무술 대운이 절대로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신에게 안정적인 터전이 생기기 때문이죠. 또 만약 무술시라면 자식궁이니까 자식을 얻으면 안정적인 터전이 생긴다고 통변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신금이 무술 대운을 만나서 좋을지는 몰라도 원국에서는 을미월주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삶과 죽음 사이에서 사느냐 죽느냐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 와중에 삶의 안정적인 터전을 상징하는 무술 대운이 오고 시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에서 주는 의미들을 읽어내야 운을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격국도 왕세도 용신도 조우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사주 구조와 에너지들의 움직임을 읽어내어 물상을 읽어냅니다. 월간 을미는 20대를 살아가는 과정에 신금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얌전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술 대운을 만나면 을목은 무토를 향하여 가려고 에너지를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즉 얌전하게 있다가 갑자기 반발하면서 운에서 온 무토를 향하여 에너지를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시간의 방향성입니다. 시공명리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그 문제는 을목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가만히 있던 신금이 까불기 시작하는 을목을 보니까 찌르고 싶어집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할 짐승이 없었는데 갑자기 숲에서 새가 푸드득하고 오르는 것을 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습관처럼 총이나 칼을 들어 새를 공격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을목은 총이나 칼에 맞아서 죽거나 상하거나 공포감을 느끼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공포심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행위 중 하나가 바로 마약 대마초입니다. 또 1985년이면 을축년인데 무술대왕과 을축년이 만나서 을목이 움직이고 신금은 찔러대는 사이에서 공포감을 견디고자 마약에 빠지는 겁니다. 당장은 이런 에너지들의 움직임에 대한 설명들이 어려울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시공명리에서는 사주 구조와 에너지들의 그 움직임을 읽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점차 적응하게 되실 겁니다. 나중에 그 나머지 기준점이 없는 이론들은 모두 버렸고 택하지 않았습니다.